네, 그럼 지금부터 새학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해 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 학교 정보에서 기준연도 학기관리가 2021년도 1학기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교육과정에 편제 및 시간 배당 기준관리를 들어가시면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에서 네, 제가 1학년은 미리 좀 설정을 해놨고요. 네, 학년을 1, 2, 3학년을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니까 하나씩 조회를 하시고, 네, 여기에서 이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가져오기는 작년에 썼던, 작년에 만들어 놨던 편제표를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신설학교가 아니면 대부분이 가져오기 편제를 하시는데, 2020년도 작년 아니면 19년 해가지고 1학년 2학년 1학기 그것을 2학년 1학기로 조회를 해서 저장을 하시면 작년에 만들어 놨던 편제표가 따라옵니다. 이때는 성적 처리 유형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과목을 클릭하시고 성적 처리 유형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기준 시수가 감축이 되어서 15시간, 16시간 기준으로 짜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17시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수정하셔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과목들을 다 그렇게 하나씩 해주시면, 수정만 해주시면 가져오기 버튼이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등록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이것은 하나하나 다 시간을 직접 수기로 써서 하시는 방법인데, 공통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과목들, 그 다음에 여기가 전체가 있고 학기별로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써주시면 되고요. 창체 쓰시고, 1학년은 여기에 자유학기 탭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자유학기도 마찬가지로 써주시고, 등록은 하나씩 편제해 주시면 되는 그런 메뉴고요. 기본교육과정은 얘는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 중학교 공통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등록할 때 사용하는 메뉴니까 보통은 사용하지를 않고 공통교육과정으로 거의 대부분 편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모두 마쳤으면 출력을 하셔서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성적 처리 유형이 지금 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출력을 하시고 출력을 해서 입력 내용을 확인하시는데 일반 교과, 한문, 생활, 외국어 그런 교과들은 성취도를 3단계, 5단계로, 그 다음에 보건환경, 진로직업은 미수, 미이수로 이제 성적 처리를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수, 편제 확인하시고, 1학년은 창체 잘 개설되어 있는지, 그 중에서 창체에서 자유학기로 시수 넘어갔으면 그게 빠져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선택 과목군 관리는 선택 과목군 관리 같은 경우에는 동일 학년에 선택 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 메뉴를 활용을 하는데, 만약에 1학년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등록을 누르시고 1학년에 1학기를 예를 들어서 보건과 진로와 직업 중에 아이들이 희망대로 선택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선택 과목, 물론 1학년은 이제 선택할 수가 없겠죠. 입학생이니까 선택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그럼 얘네를 어떤 과목이냐로 선택해서 옮겨주시면 나중에 시간표 편제할 때 선택으로 이제 입력이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작업을 마치셨으면 마지막으로 편제 및 시간 배당표에 들어가셔서 전 학년에 전 과목이 시간이 잘 편제가 되어 있는지 이곳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교과 시간에 하는 학교 스포츠 클럽 시간은 동아리 시수에 포함돼서 이제 편제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확인까지 모두 마쳤으면 승인 버튼을 눌러서 결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담임 교사와 학생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담임 편성 관리에서 담임 교사를 먼저 편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끌고 와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이력 추가와 오류 수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엔 한 가지만 일단 선택이 되고요. 학급 담임교사가 잘못 배정되었으면 오류 수정을 선택해서 담임교사를 다시 배정해 주시면 되고, 학기 중간에 담임교사가 교체되면 이력 추가를 선택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학급 담임교사가 원래 A교사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B교사로 다시 A교사로 변경이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이력 추가를 누르신 후에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야지만 생활기록부 학년 이력에 A, BA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참고로 그 담임교사가 여러 번 교체돼도 마지막 그 담임교사가 이제 건강기록부에 학년 이력에 마지막 담임교사가 남게 되고요. 만약에 담임교사 이력이 잘못돼서 삭제를 해야 된다, 아예 그 배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 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기록을 삭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기본학적 관리를 들어가셔서 학적의 기본학적 관리에 기본 신상 관리에서 학생 개별로 삭제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담임 설정해 주시고, 만약에 복수 담임인 경우에는 뭐 1학년 일반이 복수 담임이다 할 경우에 반복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담임을 설정을 하면 담임명이 이렇게 나란히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담임교사가 편성이 되고 나면 네,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단역일자는 이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담임교사는 조회 버튼을 눌러서 선생님이 잘 들어간지 1, 2, 3학년 전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가 졸업 처리가 지금 안 돼가지고 학생이 지금 올라와 있지를 않아요. 선생님들 학교에는 아마 여기가 담임선생님을 클릭하면 학생 명단이 지금 미담당으로 쭉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체크를 해서 화살표로 위로 쭉 올려주시면 이 아이들이 여기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저장해 주시면 학급의 학생들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학년별로 교사, 과목, 반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개설로 가셔서 먼저 위에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선택 과목 수업 관리 메뉴인데요. 요 과목을 하려면 먼저 겸임교사나 전입교사,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사, 강사 이런 선생님들이 전부 다 사용자 등록이 된 후에 하시는 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임시로 발급을 받아도 다시 사용자 등록을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네, 다 모든 선생님들이 등록이 되면 시작을 하시면 좋겠고요. 선택 과목 수업 관리에서는 이거는 언제 사용을 하는 탭이냐, 동일 학급 내에, 같은 학급 내에 학생별로 선택 과목이 달라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이동 수업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메뉴가 되겠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하나 해볼게요. 2학년 학생들 추가를 눌러서 외국어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다. 저장을 누르시고, 그러면 이 과목에 어느 과목을 선택하게 할 거냐 해서 생활중국어, 생활일본어를 하겠습니다 라고 적용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이 과목은 이제 시간표에 넣을 때 선택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런 다음에 어느 학급을 할 건지 이제 2학년에 몇 반 해서 얘네들을 전부 다 선택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편성반 선택해서 수강학생 편성하시면 시간표에 넣을 때마다 그 학생들의 출석부가 다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럴 때 사용하는 메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다 대부분 일반 과목 관리해서 이제 시간표를 만들죠. 자, 일반 과목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데 학기별로 이거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목 개설에서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자, 1학년에 김세종 선생님이 국어 과목을 1, 2반을 하신다 그러면 저장하시면, 네, 가르치는 학급은 이렇게 나오고 과목은 이 선생님을 누르면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선생님이 하는 과목 학급, 네,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는 거고요. 에디슨 선생님 과학의 1, 2반
되겠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신데 담임 선생님은 창체를 전부 다 이제 시간표에 입력을 하잖아요. 하나씩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담임 일괄 등록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한꺼번에 해주시고 저장을 하시면 담임 선생님들이 아니면 뭐 신규 등록 뭐 어떻게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네, 신규로 이렇게 등록합니다 하고 하면 이 선생님을 누르면 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으로서 가져가야 될 에코 이 선생님 담임이 아니었네요. 담임 교사를 제가 아까 1학년을 이 선생님 누구지? 누굴 넣었지? 김세정 선생님을 넣었나 보다. 죄송합니다. 네. 담임 선생님을 네. 어디 갔어? 요코하마 선생님을 넣었군요. 네.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네, 자동으로 쫙 끌고 갑니다. 네, 그러니까 창체나 진주예동은 이 자유학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담임선생님 편성하시는데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네, 과목 조회를 가시면 이 선생님 앞에서 우리가 편성했던 이 과목들이 어떤 선생님이 어떤 과목을 몇 반에 들어가는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수강학생 편성인데요. 네, 여기에서 과학을 하면 보통은 여기 이제 학생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 과학 과목에 지금 수강 학생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편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과목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일반 과목 일괄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걸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모든 과목에 다 저절로 이렇게 자동으로 쫙 들어가니까 이걸 한번 해주시고요. 요거는 전입생이 올 때도 마찬가지죠. 전입생이 와도 수강 학생 편성에 넣어주셔야지만 이 학생들이 성적이 쭉 끌고 가니까 네, 전입생이 올 때마다 학년 초에 한번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준별 이동 수업 관리는 이제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는 경우에 학급 내에서 수준별로 나눠서 하는 경우에 편성하는 경우고요. 담당 과목별 조회하실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학생별 수강 과목 편성하실 수가 있고요. 요 아래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조회 버튼이 좀 많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요거는 그냥 편하게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시간표까지 과목 편제를 일단 해놓은 거고요. 이제, 시간표를 편제하기 전에 우리가 학사 일정을 먼저 손잡아 주고 시간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일정은 과목 해설 다음에 있는 학사 일정은 이렇게 5가지 메뉴가 보통 있는데 그 중에 행사 코드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행사 코드 관리는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거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던 코드도 있고 여기에 없으면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추가해서 우리 학교가 올해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 공제일 휴업 해당 없음 하셔야지만 학교 나오는 날로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사 코드는 요건 통계에 잡히는 내용이니까 요 밑에 말고 해당 없음 이렇게 하시고 특별활동, 자율활동인가요? 진로활동인가요? 아닙니다 하면 미반영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행사 코드를 다 넣어 주셔야 되는데 행사 코드가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행사 활동이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연간 학사 일정 관리에 넘어가시면 보통 3월, 9월 1학기, 2학기로 기준으로 해서 3월, 9월 조회 하시면 이렇게 달력이 나오고요. 먼저 공휴일 정보를 생성을 해줍니다. 주일제 포함해서 생성하시겠습니까? 네. 하시면 이제 토요일 휴업일이 쭉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학사 일정에 따라서 어떤 학사 일정이 있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쏙쏙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조회를 이용해서 한번 조회를 해보시고 연간 수업 일수 확보 계획표는 이제 토요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왜 조회가 안 되지? 앞부분에 학교 정보에서 제가 저장을 안 한 게 하나 있었네요. 네, 여기에 이제 연간 수업 일수 확보가 얼마나 되는지 며칠이 나오는지 뭐 보는 조회 탭인데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시간표를 짜셔야죠. 먼저 한 학기에 실제로 운영되는 시간표를 위해서 기초 시간표에서 시간표를 등록을 합니다. 자, 1학년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시간표 등록 방법은 두 가지인데 가져오기 버튼이 있고 이제 등록하는 버튼이 있어요.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져오기는 1학기, 2학기 뭐 변동이 없거나 작년 걸 가져오고 싶을 때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저장이 되고요. 대부분 시간표가 계속 바뀌니까 그냥 하시는데 이렇게 끌어다가 어느 시간인지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기에 시간이 나오고요. 네, 이렇게 입력해서 나중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네, 기초시간표 입력을 쫙 다 하시고 1, 2, 3학년 다 하신 다음에는 어디로 가면 되냐? 기초시간표 검증 및 반영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오류를 잡아내는 건데요. 저는 아직 다 입력은 안 했지만 검증을 해보면 어떤 시간표가 뭐가 오류입니다 라고 쭉 알려주고요. 자, 이상이 없을 때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다 입력을 했으니까 이제 이상이 없겠죠. 이상이 없으면 반영을 하셔야 되는데 반영 시작일 2021년 3월 1일, 3월 2일 뭐 상관없고요. 네, 그 다음에 1학기 종료일 학교마다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는 날 이거 어디까지가? 네. 2학기 시작일이 8월 17일이면 1학기가 끝나는 거기까지로 보통 이제 설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름방학에는 시간표가 안 들어가니까 방학식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1학기에 이렇게 해서 1학년을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2020년도로 했네요. 21년 7월 30일 반영하면은 시간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럼 조회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체 시간표 관리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간들 아까 제가 월요일 시간을 이제 1교시를 넣었었죠. 네, 여기에 뭐뭐 넣었는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기초 시간표는 학기 초에 한 번만 만들어 주시고요. 기초 시간표를 계속 수정을 하게 되면 그 뒤에 반영을 할 때마다 변동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학기 초에 처음 만들어 주시고 그런데 이 시간표로 쭉 진행을 하다가 4월 달에 갑자기 이제 선생님이 뭐 수업 두 분이 교체를 했다. 그때 계속 1학기 내내 교체할 계획이다. 라고 할 때는 이 반영 시작일을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4월 달부터는 뭐랑 월요일 2교시랑 월요일 3교시가 아예 계속 교체돼서 할 예정이다 하면 이때부터 반영 시작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그 이후의 날짜 것만 반영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시간표에서 네, 3월 9일 조회하면 이제 우리가 입력한 시간표가 나오는데 이제 학기 중에 시간표가 변동이 되면 변동하는 방법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옵니다. 수업을 추가하는 버튼은 말 그대로 수업을 추가하는 메뉴로 이제 덮어쓰기나 동시 수업이 가능한 메뉴고요. 그 다음에 교체를 누르게 되면 어떤 과목 어떤 거 며칠 거 교체하게 되는지 교체하실 때는 반드시 이력 추가를 하고 지금 원래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이 상태에서 그냥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변경을 할 경우는 수업이 없어지는 경우죠. 이 수업 빼고 저 수업 넣고 해서 이력 추가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보강 처리인 경우에도 어떤 선생님이 무슨 사유에 의해서 결강이 됐으니까 집어넣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결보강이라든가 수업 교체, 아까 제가 이력 추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결보강 일지 조회라든가 수업 교체 이력 관리에 가면 이 부분이 승인 요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몇 월 며칠 날 수업이 교체되었는지, 결보강이 언제 발생되었는지, 그래서 승인 요청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결제를 맡아 놓는 그 메뉴라서 아까 제가 이력 추가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질문이 들어오는 것 중에는 이제 지필고사 기간에 시간표 처리를 어떻게 하냐는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필고사 기간에는 그 해당 학년, 해당 학급의 시간표를 일괄 변경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모두 다 삭제를 하고 원래 있던 시간표를 일괄 변경해서 삭제를 하시고
수업 추가를 이용을 해서 해당 과목, 시험을 보는 그 과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그 학교에 배부된 2020 나이스 사용자 연수교재 교육과정편에 96쪽에 잘 나와 있으니까 지필고사 기간의 처리 방법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간혹 가다가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행사 처리를 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외에는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게 많지는 않고, 여기 근무 상황 변동 탭은 우리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뭐 출장을 갔다 아니면은 무슨 외출을 했다 뭐 이렇게 근무 상황 나이스에 올릴 때 그 시간표를 확인해서 입력하라는 용으로 여기 만들어진 탭이고요. 시간 설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의 수업 종료 시간을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요거는 자율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창체 동아리 자유학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생활에서 창체는 자동봉진 4가지 영역이 있는데 동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아리 부서 만들 때 많이 틀리시는 것 중에 자, 여기에 등록 메뉴를 이용해서 동아리 부서를 개설을 하죠. 그러면 뭐 플루 아니 악기반 동아리명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요 동아리인지 아니면 학교 스포츠 클럽인지를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에서 풋살반을 만들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동아리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스포츠 클럽 시수에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같은 탭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기록할 때 생활기록부에 나올 때는 스포츠 클럽인지 명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잘 구분해서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담당 교사는 어느 선생님 해서 여기에서 담당 교사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서가 만들어지면 조회 버튼을 눌러서 여기는 학생이 들어왔네. 네, 이 학생은 무슨 동아리, 이 학생은 무슨 동아리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연결하는 거 하나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나오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풋살반 늘 스포츠 클럽으로 해주시고 담당 교사는 네, 손흥민 선생님으로 해주시면 손흥민 선생님 체육 가르쳐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네, 저장 됐죠? 네, 그럼 부서 배정에 가서 네, 이렇게 동아리 부서 개설한 대로 쭉 들어오는데요. 우리 이 학생이 풋살반으로 저장을 하시면 이 학생의 배정된 부서의 개수 그리고 풋살반에 등록된 학생 수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하시는 메뉴고요. 그 부서 담당 선생님. 네, 그리고 자유학기가 이제 끝으로 남았는데 진주예동을 설정하는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로 탐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유학기 담당자는 먼저 이제 활동을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미리 이제 김세종 선생님 진로 탐구반을 설정을 해놨고요. 등록하려고 하는 부서가 있다면 등록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반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꿈길. 네. 그래서 담당교사 아까 누가 있었죠? 에디슨.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활동명은 그냥 임의로 설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학기 초에 자유학기 계획을 내부 결제를 냈기 때문에 그 활동명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학생 배정, 아까 창체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을 누구 만약 일괄 다다 그러면 여기를 꿈길로 해서 저장해 주시면 이 학생들이 다 들어가게 되죠. 네. 진로 탐색에서
여기에서 눌러보시면 학생들이 이렇게 쭉 어떤 학생들이 배정이 되었는데 조회가 되고요. 잘못 배정된 경우에는 이렇게 삭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 편성이나 운영에 따라서 복수활동을 이제 운영할 수가 있는데 복수활동에 가입한 학생들은 지금처럼 이런 학생들은 활동 시간과 내용이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거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자유학기 활동 항목에 해당하는 활동의 이수 시간이나 특기사항이 등록되어 있으면 학생 배정을 삭제할 수가 없다는 것도 염두에 주면 좋겠습니다. 진로 탐색, 이수 시간 기준 등록, 그 다음에 출석 관리, 활동별 기록은 실제 운영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이제 마찬가지로 입력을 하시는 메뉴고요. 나머지 주제, 예술, 동아리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